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철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82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43년이죠. 어제 기아 타이거스가 자기 안방에서 37년 만에 12번째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12번, 그리고 이제 우승은 서울에서 잠실야구에서 9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대전에서 1번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37년 전에 광주에서 이것이 37년 만에 두 번째 광주에서 이제 트로피를 올린 건데, 어제는 뭐 야단 났죠. 지금도 아마 열기는 아마 계속 살아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지금 이 관광상품, 그렇죠. 스포츠는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정확히 2월 26일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228.56점으로 2012년 자크로키 IOC 위원장이 김연아 선수를 가지고 IOC 전세라고 할 정도니까, 그때 228.56점으로 비교 사상 완벽한 연기로 금메달 따한테 경제효과가 5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5조 원, 5조 원. 5천만 국민이 다 행복을 느꼈고, 제 긍지를 느꼈고요. 그런 거면 손흥민 선수가 2019년 정확하게 12월 8일 번니와의 경기,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때 72m를 13초에 번니 수비수 7명 제치고 골을 넣었을 때 5대5로 이겼죠. 그때 한 골에 한 개도. 그때 국제축구연맹이 1년에 한 번씩 주는 푸스카스상 줬잖아요. 그때 경제효과가 2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인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이 호감도 때문에 2022년에 경제효과가 2,700억 원, 그것은 자동차 9,800대를 판 것과 같았고 1조 3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5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스포츠가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BTS 방탄소년단이 2013년에 7명 구성돼가지고 다이너마이트가 2019년에 빌보드 차트 1위 돼서 1조 7천억이었잖아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현대경제개발원이 발표한 거 보면 경조가 42조, 유발 효과가 14조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경제효과가 아마 엄청나게 믿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7년 만에 12번째 우승을 차지해가지고 광주 지역의 경제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믿어집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말이죠, 가을 잔치, 수원 KT가 이제 와일드 카드전부터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모두 한국 시리즈는 뭐 5차전으로 끝났잖아요. 4승 1패로 결국은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6경기가 모두 매진됐어요. 그리고 프로야구가 금년에 720경기 정규 시즌 10개 팀이 144경기를 하잖아요. 힘간에는 이제 16경기를 하는데 1,088만 7,705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정말 야구를 즐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KBO 한국야구위원회가 돈방석에 올랐어요. 이번에 이 가을 잔치 16경기의 수익이요 146억입니다. 146억.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스도 배당금을 받잖아요. 정기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배당금이 17억 5천만 원인데 한국 시리즈의 배당금은 35억, 그래가지고 52억 5천만 원에서 전체로 해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받은 것이 78억 8천억 정도. 8천만 원, 78억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모기업에서 이제 우승 보너스가 나오겠죠. 어떤 경제 효과가 하여튼 광주의 골목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계의 이제 분석입니다. 자, 여하튼 이 기아 타이거스가 7년 만에 12번째 홈구장에서는 서로 37년 만에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역시 우승의 원동력을 이범호 감독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사실 시작할 때 기아 타이거스는 굉장히 어려웠죠. 감독 단장이 결국 선수 이적 문제 하면서 금품 때문에 결국 경질되고 형사 처벌 받는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자, 이범호 감독이 80년생이거든요. 40대에 감독이 우승을 차지한 것도 처음이고요. 근데 이범호 감독이
이 야구는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잘한 거죠. 결국 우승을 이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득점권 타율이 3할 8리 3할 때. 그러니까 그 이범우 감독의 그 이 라인업을 제대로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타 성공률도 3할 4푼이에요. 그러니까 이범우 감독이 선수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 타자가 김도영, 최용훈, 나승범 선수, 김도영 선수 21살이거든요. 뭐 홈런도 이 38개 때렸고, 타율도 3할 4푼 7리, 타점도 100개, 득점이 143위로 득 140득점으로 2위란 말이죠. 이거를 발굴하는 것이 이제 이범호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그 MVP는 김성빈 선수입니다. 김성빈 선수는요, 신장이 1m 65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작은 단신입니다. 환수고등학교 출신인데 이 선수가 벌써 나이가 35살인데 내야수로 벌써 16년 차입니다. 프로야구. 그런데 김성빈 선수가 아주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 선수가 5경기에 3할 5푼 7리. 와,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한국 시리즈 매 경기 안타 행진을 치면서 김성빈 선수가 정말 나이가 35살에 야, 이 신장이 1m 60이면 뭐 키가 작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하여튼 김성빈 씨의 MVP를 받았다는 거. 아, 이런 점에서 하여튼 기아 타이거스가 두고두고 말이죠. 어,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이제 43년째입니다만은, 기아 타이거스가 12번.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스가 12번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지고 한 번도 다른 팀에게 그 우승컵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이것만 해도 기아 타이거스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 라이온스는 사실 잘 나가다가 뭐 중심타인 구자욱 선수 부상이 있었고 또 김지찬 선수 또 강민호 선수 이런 것도 그래도 삼성이 그래도 이 박종관 사령탑이 그래도 이렇게 끌고 온 것만 해도 잘했잖아요. 기아 타이거스는요. 팀간 16경기를 하잖아요. 12승 4패거든요. 12승 가운데 삼성을 7번을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의 그 용병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기아 타이거스 우승이 아니고 미국으로 건너가 보죠. 월드 시리즈. 뉴욕 양키스 27번째 우승을 노리고 LA 다저스가 이제 8번째 우승을 노리는데, 야, LA 다저스가 3번 내리 오늘 3차전에 있었거든요.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또 LA 다저스가 4대2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례 경기가 4차례가 남아있죠.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아마 LA 다저스가 8번 우승을 좀 기대도 되지 않을 것 생각됩니다. 이 LA 다저스가 오늘 오타니 선수가 2차전에서 어깨가 굉장히 부상이 있어서 힘들 것이다는데 오늘 나왔어요. 일본 지명 타자로 결국은 로버츠 감독이 기원했는데 볼넷을 나가고 프리먼 선수가 또 2점짜리 1회 2점짜리 홈런. 프리먼 선수가 1회에 2대3으로 끌려가다가 말로 홈런 쳐서 6대3으로 극적으로 10회에 6대3으로 LA 다저스가 양키스를 꺾지 않았으니까 프리먼 선수가 또 2점짜리 홈런 쳤어요. 그러니까 1회에 2점을 프리먼 선수가 쳐냈단 말이죠. 그리고 3회에 배츠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6회에 에르난데스의 적시타, 그래가지고 몇 점을 뽑아내는데, 여기 양키스는 마지막 9회에 결국은 버드고란 선수가 2점짜리 홈런으로, 결국은 2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만, 결국은 LA 다저스한테 4대2로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는 2차전도 4대2로 지고, 1차전에서는 잘 나가다가 결국은 3대2로 이기다가 10회 말에 결국은 6대3으로 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LA 다저스가 8번,
그 우승이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일 이제 그 4차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4차례 경기가 남아 있는데 4차례 모두 그 뉴욕 양키스가 이길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 다저스로서는 우리 그 시청자들은 더 그 관심이 있죠. 우리 이 에드먼이라는 선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곽현수라는 이름 가지는 에드먼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타니 선수 일본에. 이 선수는 대단한 선수잖아요. 그 10년에 7억 달러, 뭐 9천 몇백 달러 억으로 계약을 맺어 오타니 선수. 홈런 54개, 도루 59개를 기록하고, 금년에 50호 홈런이 61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참, 이 스포츠 얘기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잠시 후에는 이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어워즈, 가 벌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아시아 축구연맹 회원국 가운데 무슨 올해의 선수라든가 뭐 국제 선수라든가 유스 젊은 그 청소년 선수상 뭐 지도자 협회 이런 상을 돌아가면서 그전에는요. 그 아시아 축구연맹 그 본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어서 거기서 시상을 치르는데 이제는 그 이 회원국을 돌아가면서 시상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 아시아 축구연맹이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기에 그 경희대학교에서 좀 8시에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뭐 국제 선수 후보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 네 번째 손흥민 선수들 가능성이 많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주장이잖아요. 작년에 10골에 7골의 도움을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선수에는 서령우 선수, 세르비아 즈베트에서는 서령우 선수, 그다음에 김혜지 선수, 인천 현대제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FIFA 국제 축구연맹 회장이 스위스 출신의 인판티노라는 분입니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 대한축구협회로서는 지금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정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독, 이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야유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국정감사에도 나섰고 또 이 국회 현안에서도 갔었고 근데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말을 매끄럽게 하지를 못해요. 지금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인판티노 회장이 어제 오후에 입국을 해가지고 그저께죠. 28일 귀국해서 어제죠. 그리고서 이제 어제 대한축구협회를 방문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회원국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몽규 회장을 만났던 모양이던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안에 지금 국주 축구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국제축구연맹이 83억 원을 또 내놨어요. 권리기금으로. 그러면서 역시 인판티노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대표팀 감독 선임의 문제점, 그리고 보도되고 또 문체부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인판티노 회장으로서는 사실은 이 FIFA 211개 회원국을 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일을 잘한다, 잘 운영한다 이렇게 감사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정몽규 회장이 힘을 실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기자 입장에서 사실 정몽규 회장이 정관대로 하지 못해서 팬들이 무슨 이렇게 피난과 야유를 보냈던 것이고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잘못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무슨 어떤 특정인을 회장을 안치기 위해서 특정인을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판티노 회장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국제축구연맹 회장으로서는 FIFA 회원국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내일 시간에 과연 아시아 축구연맹이 좀
그 시상하는, 이제, 과연, 손흥민 선수가, 아마 제가 본 국제선수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어, 무조건 하여튼, 시청자만 건강하십시오.